지구촌 최대의 축구 축제인 2026 월드컵의 열기가 매 초마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북중미의 맹주 멕시코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상대로 2대0 완승을 거두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고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과 함께 조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막전의 화려한 조명 뒤편에서 개최국 멕시코의 캠프에는 고통스러운 비보와 함께 언론의 대지진이 휘몰아쳤습니다. 이로 인해 멕시코는 경기 시작 직전 전례 없는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크론 스타디움, 즉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이라는 성지에서 펼쳐질 이번 맞대결은 단순한 조별리그 경기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의 생사가 걸린 혈전입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하는 팀은 단 한 경기만을 남겨둔 채 16강행 직행 티켓을 공식적으로 거머쥐게 되는 형국입니다. 승자는 모든 것을 얻고 패자는 벼랑 끝 시면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월드컵 역사는 그동안 멕시코 앞에서 태극전사들이 흘렸던 쓰라린 눈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998년 프랑스 대회에서의 아쉬운 1대 3패배와 가장 최근인 2018년 러시아 대회에서 무릎을 꿇었던 1대 이 패배를 결코 잊지 못합니다. 두 번의 역사적 빚과 두 개의 흉터는 여전히 한국 축구의 가슴속에 깊이 박혀 불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우리의 라이벌이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약해지고 무너져 내리는 지금이야말로 손흥민과 그의 동료들이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완벽하게 되갚아줄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이자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타이밍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엘트리의 내부를 이토록 찢어발기며 홈 이점을 가진 거함을 깨지기 쉬운 유리조각으로 만들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그 참혹한 부상자 명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아공전 이 대형 승리는 알고 보니 끔찍한 선수단 비극을 감추기 위한 벨벳 커튼에 불과했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타격은 수비진에서 나왔습니다. 남아공전 후반 추가 시간 92분에 나온 핵심 중앙 수비수 세사르 몬테스의 잔인한 다이렉트 퇴장은 그의 이름을 한국전 명단에서 공식적으로 지워버렸습니다. 몬테스를 잃었다는 것은 멕시코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말 그대로 등대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1m 91cm의 장신인 이 중앙 수비수는 모든 공중전의 지배자일 뿐만 아니라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이 이끄는 수비 라인 전체를 지휘하는 두뇌였습니다. 몬테스가 없는 멕시코의 수비진은 순식간에 방향을 잃었고 어떤 클래스 있는 공격수라도 파고들 수 있는 치명적인 공간을 노출하고 말았습니다. 그 악몽은 곧바로 공격 진영으로도 번졌습니다. 전반 9분 만에 환상적인 선제골로 개막을 밝힌 스타 플레이어 훌리안 키뇨네스가 후반 78분 고통을 호소하며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멕시코에서 들려온 최신 의료 정보에 따르면 키뇨네스는 심각한 허벅지 근육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시간과의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한국전 선발 출전 가능성은 현재 30% 미만으로 극히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키뇨네스의 풍부한 에너지와 측면 돌파 능력을 잃게 된 엘트리의 화력은 확실히 반토막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멕시코의 손실은 단지 돌발적인 부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대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예견된 구조적인 위기였습니다. 첫 번째 균열을 되짚어보자면 넘버원 골키퍼 루이스 앙헬 말라곤이 2026년 3월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을 당하며 월드컵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이 비극은 메이저 무대 경험이 너무나도 부족한 젊은 수문장 라울 란헬에게 수천 킬로그램의 무게감을 고스란히 떠넘겼습니다. 그 와중에 40세의 노장 기에르모 오초아는 이제 벤치에서 정신적 지주 역할만 수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권위 있는 외신들은 일제히 남은 핵심 선수들의 체력 상태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팀의 척추 역할을 하는 에드손 알바레스, 루이스 차베스, 그리고 팀의 희망인 알렉시스 베가 삼총사가 모두 통증을 참으며 경기를 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지옥같은 훈련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발목을 꽁꽁 싸매고 고용량 진통제 주사를 맞아가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몸속에 시한폭탄을 안고 뛰고 있는 셈입니다. 전술적 저울 위에 올려놓고 볼 때 이러한 멕시코의 고갈 상태는 현재 최고의 기세를 올리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공격진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클래스를 증명했던 태극전사들이 체코를 상대로 2대1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방식을 떠올려 보십시오. 경기가 답답하게 흘러가던 후반 67분 황인범이 호쾌한 대포알 슈팅으로 동점골을 터뜨렸고 후반 80분에는 최전방 공격수 오영규가 해결사 본능을 발휘하며 역전 결승골을 꽂아 넣었습니다. 여기에 캡틴 손흥민의 상시적인 위협과 플레이메이커 이강인의 마법 같은 드리블 돌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강인과 손흥민의 눈부신 공수전환 속도가 몬테스도 없고 구심점도 잃은 채 급조된 멕시코의 수비진을 정면으로 정조준할 때, 그리고 그 뒤를 진통제 힘으로 겨우 절뚝이며 버티고 있는 미드필더진이 받치고 있을 때 과연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말입니다. 그날은 홈팀에게 그야말로 끔찍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선수단의 참혹한 균열은 단지 엑스레이 사진 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는 훈련장으로 고스란히 이어졌고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의 경기 준비 과정을 논란 가득한 무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현장에 있던 외신 기자들에 따르면 최근 L3의 전술 훈련은 코칭 스태프의 거친 고함과 선수들의 한숨 섞인 도리질로 인해 끊임없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라틴 축구의 장기인 패스워크와 그룹 연계 훈련에서는 실책이 연발했습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부상이 없는 선수들과 통증을 참고 있는 핵심 선수들 간의 볼 감각 및 체력적 불일치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발이 머리를 따라가지 못하니 시스템은 순식간에 엇박자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베테랑 전략가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이 가진 철학의 막다른 골목과 극심한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대회 전 그는 언론을 향해 부상당한 선수는 절대 월드컵에 데려가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개최국이라는 상상 초월의 압박은 그로 하여금 스스로 세운 규율을 깨트리고 운명을 건도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기레 감독은 최고의 카드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아야 했고, 결국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루이스 차베스나 알렉시스 베가 같은 부상병들을 급조된 4-1-4-1 포메이션에 억지로 끼워넣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과학적으로 계산된 전술 시스템이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 몰린 자가 던지는 위험천만한 올인 도박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막막함은 멕시코가 경험이 부족한 대체 자원들에게 기대를 걸어야만 하는 상황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미드필더진의 치명적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기레 감독은 어쩔 수 없이 17세의 신성 힐베르토 모라의 기용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모라가 아무리 눈부신 재능을 가졌다고 해도 월드컵이라는 생사의 혈전에 10대 소년을 던져넣는 것, 그것도 황인범이나 이강인처럼 유럽 최고 무대에서 활약하는 대한민국의 클래스 있는 브레인들과 중원에서 정면으로 맞부딪히게 하는 것은 명백히 미친 짓에 가까운 모험입니다. 경험이란 하루아침에 빌려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는 정답이 없는 문제나 다름없습니다. 멕시코 언론들의 완고하고 자신만만한 보도 뒤편에는 서투르게 감춰진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리적 압박감은 L3 선수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얼마나 숨막히고 조직적인 전방 압박을 구사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수비 시스템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지친 다리로 인해 나오는 단 한 번의 패스 미스나 터치 실수는 곧 자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토너먼트 진출 티켓이라는 처참한 대가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멕시코의 구상 폭풍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자마자 외신들은 이를 뜨거운 설전으로 몰아갔고 경기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국제방송에서 전설 티에리 앙리는 멕시코가 자살행위에 가까운 축구를 하고 있다며 핵심 수비수 세사르 몬테스의 부재로 인해 가뜩이나 느슨했던 수비 구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혹평했습니다. 그는 기적적인 전술 변화가 없다면 대한민국의 날카로운 공격진이 전반전에 이미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제이미 캐러거 역시 뿌리부터 손상된 시스템 앞에서는 단순한 투지만으로 클래스의 거대한 격차를 결코 메울 수 없다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 정면 돌직구 발언은 L3의 고국에서 즉각적인 분노와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멕시코 최대 방송사인 TUDN과 아즈테카 데포르테스는 서구 전문가들이 오만하며 아즈텍 전사 정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생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과달라하라, 성지는 광기 어린 용광로가 될 것이며 유럽 무대에서 뛰는 한국의 스타 선수들을 묻어버릴 무덤이 될 것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또한 멕시코인은 피를 흘릴지언정 안방에서의 자존심은 결코 잃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긴장된 분위기는 네이버나 쿠팡플레이 등 대한민국의 대형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되며 전례 없는 댓글 전쟁을 촉발했습니다. 한국 팬들은 상대의 도발에 맞서 수만 개의 도전적인 댓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축구팬들은 요즘 시대에 정신력만으로 축구하는 사람은 없다며 아즈텍 정신이 바이엘은 미네네 통곡의 벽 김민재를 뚫고 골을 넣을 수 있겠느냐, 혹은 PSG에서 뛰는 마법같은 브레인 이강인을 막아설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논쟁의 파도는 게시글 아래에서 두 갈래로 명확히 나뉘고 있습니다. 한쪽은 이미 고갈된 상대를 상대로 태극 전사들이 압도적인 대승을 거둘 것이라 확신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안방에서 상처 입은 자존심을 무기로 나올 멕시코의 심리적 덫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과연 멕시코가 투지로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클래스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릴까요? 수많은 설전 속에서 현재 A조의 판도는 다가올 90분 이후 걸어나올 진짜 왕의 등장을 기다릴 뿐입니다. 경기 시작 전 약해지고 흔들리는 멕시코의 상태는 완벽한 기정사실입니다. 과거의 맞대결 역사는 이제 잔혹한 현실 앞에서 홈팀을 지켜줄 보호막이 되지 못합니다. 이번이야말로 손흥민과 그의 동료들이 멕시코 공포증을 완전히 깨부수고 당당하게 A조 선두를 탈환하여 정복자의 위상으로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는 지난 30년 내 가장 거대한 기회일지 모릅니다.